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에 제가 올렸던 강의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오늘 Q&A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히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기능의학 병원을 찾는 거가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역마다 있는 그 어떤 기능의학자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믿고 환자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적어도 환자를 보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의사가 아니면 제가 잘 소개를 안 해드리거든요. 괜히 했다가 이제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그래도 갈만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곳이 대구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울산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동에 한 분 계시고요. 좀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서 그쪽 지역을 가고자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따로 촉지를 주시면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비타민 C를 강의하고 나서 비타민 C 산화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면서 많이들 멘트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하시는데요. 비타민 C는 일단 수액제로 나온 것들은 대부분 보면 차광병이 되어 있죠. 이미 수액에 담겨져 나와 있어서 공기도 차단이 되고 빛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수액을 놓으실 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광백을 사용합니다. 링거를 햇빛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직사광선이 못 들어오게끔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에서도 이렇게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수액에 들어가는 동안에 차광시켜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수액 맞을 때 비타민C가 들어가 있으면은 다 백을 이렇게 달아서 차광을 시켜서 수액을 놔드리고요. 비타민C가 없는 다른 영양수액제들은 그냥 놓게 됩니다. 수액제는 일단은 빛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크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문제지만, 일단 개인이 먹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파우더로 저희들이 지금 보통 권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밀봉 포장이죠. 밀봉 포장을 해가지고 따서 먹게끔 하는데, 아이허브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큰 통에 들어있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를 공기에 노출되고 나면은 좀 많이 산화될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산화돼서 그걸 먹어서 위험하거나 안 좋을 정도의 상태로 산화되지는 않고요. 큰 통에 있는 것들은 자주 열면 안 되겠죠. 얘는 이제 작은 통에 덜어 놓을 때만 사용하시고 닫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통에 있는 것들은 방습제 같은 거 하나 넣어 놓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스푼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산화 정도 되는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위험하다, 안 좋다, 이 정도를 논의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면서 이게 산화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먼저 하신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충분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양제를 드실 때 어떤 영양제마다 다 이제 장점이 있죠. 어떤 질환부터 시작해서 진짜 없는 질환까지도 다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기능의학자들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영양제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하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환자분들이. MSM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이유황 성분이 설퍼 계통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 외에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MSM이 마치 강력한 항산화제인 것처럼, 비타민C처럼 강력한 항산화제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될 수 있으면은 영양제들을 몸에 좋다면 다 먹어야 되면 한두 끝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셔야 되고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보다 부족해지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넣어주는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C와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닥터 중에서 뉴트리셔널 닥터라는 ND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메디컬 닥터가 아니고 뉴트리셔널 닥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왔을 때 환자분의 증상에 맞는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국에서 발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제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환자들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서 이게 몇 점짜리인지를 점수를 매겨요.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제가 옆에다 띄울 건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국에서 발매되고 있는 많은 비타민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여러분이 많이 TV 선전하고 있는 이거는 팩트니까요. 센트륨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센트륨 제품 자체가 받은 점수가 10점을 못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한 3점대에서 4점대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제가 자료를 올릴 거니까 자료 보시면 알겠죠. 이건 뭐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보고되고 있는 팩트니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보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인된 단체에서 점수를 매긴 점수가 그 정도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뭐 허벌라이프라든지 아메이라든지 또는 뭐그 뉴스킨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수들도 대부분 다 20점대, 3, 40점대, 50점대 다 미만이에요, 점수들이.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에게 꼭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만 따로 보충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제대로 된 식단을 통해서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은 이제 팩트적인 자료만 올릴 테니까요.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비타민C의 적정 용량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얼마만큼 먹어야 됩니까? 제가 다 강의를 했는데, 저 같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 면역세포인 NK세포를 높이기 위해서는 kg당 60mg 정도를 보통 권장하니까요. 80kg이면은 68, 48, 4.8g.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g에서 6g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게 기본이고요. 더 드신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기본은 9g 정도 먹습니다. 하루에 9g 정도를 먹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기기가 있거나 몸이 좀 안 좋다 하면 좀 더 먹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도 많고 배쳇 환자도 있고 뭐 건선부터 시작해서 만성적인 류마티스 환자도 오는데,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면역 상태가 아니면서 저희들이 뭐 건강한 사람이 먹는 것만큼만 먹으면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넣어서 늘려봐야 돼요. 그래서 9g 먹다가 뭐 12g 먹다가 그다음에 뭐 15g, 18g 계속 늘려가지고 내가 이걸 받아서 설사하지 않을 정도의 용량까지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물론 그걸 한꺼번에 다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분할을 해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은 얘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장 간용 용량 이상 올라갈 수 있어서 설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서히 늘렸을 때의 맥스 용량까지도 올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질환,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면역력 교란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의 경구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뭐 어떤 기능의학자들은 글루타치온 경구제 먹으니까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저는 아직은 뭐 그런 거 굳이 찾아볼 이유가 없어서 뭐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이제 공인된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사이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학회로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루타치온이 되는 거거든요. 글루타메이트, 글라이신, 시스테인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장에서 흡수될 때 글루타치온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은 말 그대로 글루타치온이 장에서 다 또 쪼개지는 거죠. 글루타메이트가 되고 글라이신이 되고 시스테인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흡수가 된 다음에 또 혈액 속에서 얘가 또 합쳐져서 글루타치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굳이 그 흡수가 되기 위해서 분해했다가 다시 흡수가 돼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 자체가 10%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글루타치온을 먹어도 내가 혈관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흡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또 우리 몸에서 그 세 가지 성분 중에서 부족해지는 게 시스테인 성분 정도만 좀 부족해진다고 보면은, 따로 NAC라고 제가 강의했던 NAC라는 N-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을 넣어주는 게 더 좋죠. 얘가 넣어주면은 혈중에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간다는 논문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글루타치온을 넣어주지 않고 NAC만 넣어줘도 글루타치온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글루타치온을 드시는 거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iHerb.com이라든지 일반 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나와 있어요.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팔린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한번 먹어볼까 하고 사 먹는다는 얘기죠. 그나마 팔리니까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굳이 흡수율이 떨어진 걸 사가지고 먹으면서 분해해서 흡수해서 다시 또 조각 내듯이 또 다시 조립하듯이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그냥 원료를 넣어줘서 자기 몸에서 자기가 스스로 합성하는 걸 더 권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같으면 NAC를 따로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비타민 C를 뭐 정말 많이 드실 것 같으면은 아헤브닷컴에서 저렴하게 파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차라리 많이 드시면 좋겠고, 예, 좀 퓨리파이 해가지고 제대로 정제돼서 좀 비싸게 나온 비타민 C들은 여행 다니시거나 어디 갈 때는 이제 통을 갖고 다니기 힘드시니까 그 포를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변에서 나오는 결석과 비타민C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논문이 몇 가지가 쓰여진 걸 저도 봤어요. 근데 논문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는다고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뼈 대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 비타민 K 강의했죠. 뼈 대사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칼슘이 갈 데가 없을 때 신장으로 배설되는 과정에서 결석을 만들게 되겠죠. 칼슘 결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뼈 대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맞겠지, 비타민C를 많이 먹었다고 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논문이고요. 결석 때문에 뭐 비타민C를 뭐 먹는 걸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피부과 하다 보니까 기미 치료를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기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우리가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토닝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개념은 만든 색소를 레이저를 녹여서 우리가 몸에서 흡수시켜서 없앤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비타민C라든지 멜린지라고 해서 트라넥사민 성분이 들어있는 성분의 어떤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을 먹게 되면 이제 기미세포에서 색소를 만드는 걸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C도 그 기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비타민C를 먹는 거는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건강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역할도 하면서 기미 색소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1차 Q&A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나중에 또 강의 진행하다가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때 거의 취합이 되면은 제가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언급하는 방법으로 Q&A 진행할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